유리에 어떻게 하면 저절로 청소되게 할 수 있을까? 덜 오염되면서도 비가 오면 청소가 되는 유리.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자율주행이 되죠? 인식을 해야 되는 센서가 그렇죠. 받아들여야 예. 되잖아요. 센서로, 근데 예. 그 카메라를 쓰든지 뭐 라이다를 쓰든지 하는데 예. 그게 가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쵸.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AI가 중요하지만 일단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근데,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현대차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기계연구원 이면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온 임현이라고 합니다. 되게 긴장되네요. 화면에 초록초록하게 잘 나오십니다. 일부러 초록색 입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좀 주제랑 네, 상관이 네. 있거든요. 자연에서 배우는 공학들 뭐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가 많아요. 이게 아기자기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빨간색 끝까지 하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실 수가 있다. 자, 그럼 첫 페이지부터 가볼까요? 네.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진짜 표면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외부와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표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표면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저렇게 막 지저분하잖아요. 태양전지에 먼지가 잔뜩 있어서 효율이 막 떨어지고 물때 끼고 추운 데서는 얼음이 얼고 심지어는 우주에도 먼지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용접하듯이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표면 처리를 한다든지 이제 항상 극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런 표면을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런 표면도 있고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반도체 공학이 어떻게 보면 다 표면 공학이에요. 저게 이제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 대표적인 8개 공정이 일하고 돼 있는데 웨이퍼를 보면 거의 거울 같거든요.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맨질맨질하게 잘 갈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표면이고 네. 그다음에 그 위에 포토 공정, 시각 공정 저거 다 표면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디바이스 반도체 만드는 저 공정 중에 다수가 다 표면 공학이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거대한 매크로 스케일의 표면 공학도 있지만 저렇게 나노 스케일의 표면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저런 표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게요. 반도체 이런 거에서 표면을 제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또 그 전에 보셨던 장표에서는 실생활에서도 뭐가 많네요. 방수도 그러니까. 네. 네. 뭔가 방어하는 느낌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은 방수 안 돼봐요. 그니까요. 수많은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심해는 뭐지? 심해도 있어요? 잠수함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잘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스스로 청소되는 연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스스로 합니다. 청소. 어떻게 오. 스스로 청소를 할까요? 제가 이 연구를 거의 15년 전에 했는데 그때 고층 빌딩을 유리로 짓는 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20년 많이 전쯤이요? 짓지만, 네네. 근데 에너지 엄청 먹는 게 그렇죠. 유리 빌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노 패터닝, 마이크로 패터닝으로 이제 발수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 유리는 힘들거든요. 투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리에 어떻게 하면 저절로 청소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덜 오염되면서도 비가 오면 청소가 되는 유리.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자율주행이 되죠? 인식을 해야 되는 센서가 그렇죠. 받아들여야 예. 되잖아요. 센서로, 근데 예. 그 카메라를 쓰든지 뭐 라이다를 쓰든지 하는데 네. 그게 가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쵸.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AI가 중요하지만 일단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근데,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현대차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앞면 유리는 와이퍼를 닦는다 쳐도 여기 조그만 센서까지 와이퍼를 달아서 닦을 수는 없잖아요. 후방 센서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예. 이제 물방울 하나 이렇게 크게 달려 있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예. 짜증나죠. 주차할 때. 그런 곳에 이제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그런 하이테크닉을 어디서 배우느냐? 바로 연립과 장미입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연립이에요. 오래된 연잎, 말라 비틀어진 연잎인데 네. 아까 좀 전에 보였던 슬라이드 보시면 이 나뭇잎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애는 물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물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하고 감지를 해야죠. 계속 뭔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자연의 특징은 항상 공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어떤 곤충이 와서 나에게 알을 잘 낳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넌 절대 나한테 알 낳지 마 하고 싫어하는 애가 있기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뭇잎이 다 똑같은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나뭇잎 그 꽃이 있고 옆에 그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거거든요. 보면 표면 구조가 다 달라요. 저렇게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르네요. 루카덴드로는 좀 거칠게 살아왔네. 근데 제가 이제 100마이크로잖아요. 네. 저거를 인터넷 찾아보시면 벨벳처럼 느껴진대요. 이제 저렇게 헤어리 스트럭처가 있어서 이제 벨벳 같은 느낌이 나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나뭇잎 하나 뜯어서 전자현미경 찍어보면 진짜 다 달라요. 별거 아닌 나뭇잎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진화돼 있고 저렇게 서로 다른 표면 형상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연잎이잖아요. 연못에 되게 많이 사는 게 연잎인데 네. 혹시 연잎하고 수련의 차이를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 연못에 가시면 연꽃은 1m 정도 위로 있고 물 안에 이렇게 잠기도 있고 개구리 풀처럼 밑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수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저 연잎이나 아니면 토란잎 우산을 쓰고 다녔대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저렇게 모래를 놓고 물을 굴리면 떼구르르 굴러다니는 걸 저거를 저희가 이제 자기 세정이라고 불러요. 셀프 클리닝. 저절로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를 본다면 아까 얘기하는 비가 오면 청소된 유리창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진 연잎을 갖고 왔어요. 예. 쟤는 이제 살아있는 애고 얘는 그럼 저 기능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네. 이 물을 부어봐도 되는데 이거 이제 이쁘게 하려고 2개를 들고 왔거든요. 얘는 물이에요. 근데 네. 메칠렌 블루라고 아마 예. 보셨을 거예요. 예. 푸른색을 나타내는 물을 한번 만들어봤고 네. 얘는 식용유예요. 음. 근데 이쁘게 하려고 그냥 색소를 좀 탔어요. 그래서 얘는 기름, 얘는 물인데 이게 제가 물을 안 묻어요. 오. 네, 한번 해보실래요? 와, 이렇게까지 네. 돼요? 해보세요. 세게 짜셔야 돼. 위쪽에 야. 이쪽에. 우와! 예. 심지어 진짜 모여요. 우와! 오. 예. 우와, 너무 이게 신기해. 이제 말랐는데도 이렇게 기능이 아직도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저게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 연잎의 표면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은 좀 스케일이 커서 제가 10에서 20 마이크로 정도 되는 저런 돌기가 있고요. 네. 그 돌기 위에 다시 100나노 정도 되는 나노 돌기가 또 있어요. 오. 그래서 연잎이 그냥 연잎 같지만 마이크로 나노 구조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안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왁스층으로 돼 있어요. 우리 머리에 바르는 왁스, 물을 싫어하는 왁스로 저 구조가 있어서 이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련하고 연잎 말씀드렸는데 다음 동영상에 저희가 연잎하고 수련을 가져도 이제 하이스피드 카메라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련은 물을 좋아해서 물이 머금고요. 네. 연잎은 물을 싫어하니까 통통통 튀죠 지금. 이제 흩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왜 얘가 이렇게 물을 싫어하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표면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먼지거든요. 예. 네. 저런 애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표면에 저런 애가 붙어 있는데 예. 물이 가면서 세게 붙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못 해요. 그런데 오른쪽은 보면 왁스 표면이고 위에 저기 3가지 먼지가 있는데 표면이 오돌토돌하니까 만나는 표면적이 어떤가요? 적죠. 적어지죠. 네. 예, 그러니까 중간에 공기층이 잔뜩 들어가서 적어지잖아요. 적은 힘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가면서 잘 굴러가면서 쟤네를 다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저희가 이제 셀프 클리닝, 자기 세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네. 이거 뭔지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인가요? 예, 제가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탐 크루즈를 좋아해서. 아 맞아요. 네, 저 아까 이제 장갑에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렇게 물을 싫어하는 게 연잎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금쟁이 물에 뜨는 뜨고 것도 있죠. 제 발에 구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고요. 오. 개코 발바닥도 굉장히 초발수성이 높은 애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특징은 또 계층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나무를 보면 큰 가지가 있고 점점 작은 가지로 가는 것처럼 네. 개코 발바닥도 보면 큰 스트럭처가 있고 거기서 뻗어나가서 나중에는 100에서 200나노 이렇게 주걱 모양의 그런 구조가 발 하나에 20억 개가 있어서 반데르발스 폴스로 인해서 걔가 이제 붙는 거거든요. 개코가 못 붙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테플론, 프라이팬. 테플론이랑. 예, 예. 아. 그러니까 사실 연잎이나 테플론이나 워낙 그 물을 싫어하는 특성이 비슷하거든요. 개코도마뱀을 후라이팬 테팔에 올려놓으면 잘 못 붙어요? 예. 와.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걔는. 그러면은 막 미끄러져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까 보여드린 소금쟁이나 개코
개코 발바닥도 사실은 굉장히 물을 싫어하는 표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염이 잘 안 되는 표면입니다. 예. 연잎 아니라 저런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개코 발바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초발수성이 슈퍼가 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이드로가 물이거든요. 수. 네. 그다음에 포빅을 싫어한다. 포비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슈퍼 하이드로 포빅시티라고 저희가 불러요. 네. 그래서 저 슈퍼 하이드로 포빅시티는 어디에도 있냐? 지금 얘기한 연잎, 소금쟁이, 개코 발바닥 외에도 장미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연잎은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 물이 굴러갔죠. 굴렀는데 네.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붙어 있죠. 왜 예. 그럴까? 예.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구조를 보시면 아까 연잎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구조 위에 범프 위에 다시 나노 구조가 있었는데 얘는 보시면 어때요? 주름 구조만 있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네. 범프가 있고,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다른 거예요. 오. 그래서 공기층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그 초발수성이라도 물이 구르는데 얘는 이제 구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초발수성이라도 다르다. 졌냐 안 졌느냐를 보여주는 걸 이게 젖음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거를 우리가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 이제 컨택 앵글이 접촉각을 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오냐면 그림에 보시면 고체가 있고 위에 액체를 떨어뜨리면 제일 처음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물이 자기 에너지에 맞는 만큼 어느 표면 위에 이제 물이 닿을 겁니다. 그러면은 물하고 유리하고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또는 저게 고체가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플라스틱하고 유리하고 놓고 물을 떨어뜨리면 저 물이 이렇게 퍼지는 정도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슬라이드 글라스를 갖고 오긴 했는데요. 우리 물을 떨어뜨려 랩장님이 보세요. 한번 자, 이거 이제 폴리스타이렌이라는 건데 어때요? 이건 다르죠? 더 다릅니다. 퍼져 있고요. 이 친구는 좀 더 이렇게 옹긋하게 모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퍼지는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젖음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정도를 접촉각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얘네가 힘의 평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표면 장력이 존재하고 고체의 표면 장력, 액체의 표면 장력, 그리고 고체하고 액체의 표면 장력 세 개의 힘이 그 벡터라는 걸 우리 옛날에 배웠으니까 그 예. 힘의 평형에 의해서 이제 접촉각 조 사이의 각도를 재는데 저게 이제 영스 이퀘이션이라는 예. 과학자가 처음에 만들어낸 네, 영의 이론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유리는 기본적으로 SiO2라서 물을 좀 좋아하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구조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보시는 것보다 커졌잖아요. 네. 그렇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테플론 코팅을 하면 초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묻지 않는 거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위에다가 모래를 뿌리고 청소를 하면 오른쪽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연잎 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친수 유리는 더 지저분했고 물이 퍼져가지고 예, 발수 유리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저절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청소가 됐죠. 물이 이렇게 예, 돌아다니는 예, 거니까.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접촉각이라는 걸 재서 사실은 한 70도, 60도 나오면 저희가 그걸 이제 친수 표면이라고 불러요. 얘는 액체하고 고체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용액끼리 음직하는 그 힘보다 크기 때문에 친수 표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90도 이상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발수 표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연잎처럼 이렇게 돌기가 있고 그 안에 공기층이 있으면 물이 더 뽕긋하게 되죠. 그래서 각도가 150도 이상을 이제 초발수 표면이라고 불러요. 명확한 기준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표면 장력이 72.8이거든요. 네. 표면 에너지가 제일 큰 액체가 뭔지 아세요? 저기 온도계 이렇게 쟀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절대 퍼지지 맞네. 않는 액체. 수은. 아, 네, 맞습니다. 와, 수은이 맞네. 제일 크죠. 자기끼리 음질이 제일 크기 때문에 어디를 놔도 누구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친수, 발수, 초발수 그런 기준을 이제 접촉각을 재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초발수성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는 물질이 물을 좋아하든지 싫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화학적인 성질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잎처럼 거칠기를 넣어주면 뭔가 구조를 넣어주면 그 성질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물을 좋아하는 애에다가 구조물을 넣으면 물을 더 좋아해서 초친수가 되고요. 물을 싫어하는 표면에다가 구조물을 넣으면 이제 초발수가 됩니다. 초발수를 만들려면 먼저 물을 싫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거기다 구조를 집어넣자. 테플론 후라이팬을 연잎 표면 같이 만들면 이제 개코 도마뱀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거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의 뭐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죠. 예, 막.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절로 청수되는 유리창을 만들려면 네. 저렇게 장미를 만들면 안 되고요. 연잎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미가 아까 그럼 왜 물이 안 떨어지냐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저 주름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접촉각을 재니까 그 정도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물을 놓고 틸팅을 기울어서? 하면 네. 기울기를 주면
조그만 연잎은 보시면 금방 구르고요. 예. 장미는 180도로 돌아도 얘가 물이 안 떨어지거든요. 저런 걸 이제 접촉각 이력이라고 불러요. 연잎은 접촉각 이력이 빵인 거고 그다음에 장미는 제가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180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연잎 같은 경우에는 돌기가 있고 거기가 공기로 채워져 있고 물이 만나는 게 저 위에 있는 표면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접촉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제 캐스펙터 시오리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런데 웬젤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있긴 있는데 형상이 좀 다르죠. 물이 되게 쉽게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위에 뻥끗 써 있어야 되는데 그 밑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만나는 표면적이 커진 거죠. 그래서 물이 뻥긋 서긴 하는데 굉장히 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웬젤 이제 시오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캐시 스테이트가 돼야 저는 항상 자기 세정을 할 수 있는 유리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표면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오염도 되고 압력이나 그런 에너지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렇게 일부 물이 그 구조물 사이로 기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장미처럼 돼서 웬젤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청소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이 붙어 있어 버리거든요. 딱 달라붙어 모습 효과만. 가지고. 예. 그래서 웬젤 스테이트와 캐시백스터 스테이트가 있는데 우리는 캐시를 원하지만 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연잎은 너무 잘 유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얘가 이제 죽어서 이렇게 말라 그러게요. 비틀어졌는데도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까 만들려면 먼저 소재가 물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구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영스이케이션이 1805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 폴리머 그러니까 고분자라는 게 제일 처음 나온 게 1907년이에요. 120년 정도 됐네요. 유리는 물을 좋아하고 고분자는 물을 싫어하잖아요. 물을 싫어하는 애를 처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게 1907년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테플론 코팅 네. 그게 1938년. 저기 PTFE라고 써 있는 게 사실 테플론은 듀퐁사에서 만든 상표명이고요. 실제는 PTFE라는 이제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후라이팬 코팅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근데 특성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쟤도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예. 문제가 네. 있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나온 게 이제 실리콘. 실리콘 치는 거 아시죠? 코에도 넣고 하는 그 네네. 실리콘. 네. 네. 쟤도 굉장히 물을 싫어하는 고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 우리가 지금 물을 싫어하는데 사용하는 고분자는 저거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PTFE 또는 실리콘. 두 개 중에 하나를 코팅을 해야지 물을 싫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다음 물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쟤는 이제 고분자잖아요. 네. 네. 고온에서는 저 성질을 못 버티거든요, 고분자라. 그래서 2013년에 이제 MIT에서 히토류 금속산화물이 물을 싫어한다 하는 이제 논문이 네이처에 발표가 되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재현하기는 좀 많이 힘든데 어쨌든 쟤는 금속산화물이라 굉장히 고온에서도 뭐 1000도 넘는 데서도 물을 싫어하게 할 수 있다. 물론 1000도가 넘으면 물이 방방방 뛰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연구가 됐고요. 구조를 또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렉탈 계층 구조를 갖는 걸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연잎이 그런 셀프 클리닝 효과가 있다고 나온 건 1997년밖에 안 돼요. 네. 식물학자가 처음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반도체 공정 같은 걸 이용해서 다양한 나노 구조를 이제 표면에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하고 기름을 가져온 게요. 물은 싫어할 수 있는데 기름을 싫어하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물은 지네끼리 응집하려는 게 크기 때문에 쉽게 싫어하게 할 수 있는데 기름은 산산조각이잖아요. 지네끼리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쟤까지 싫어하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버섯 구조를 가져야 돼요, 표면이. 2007년 밑에 있는 저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 구조가 이제 발전돼서 2014년까지 한 번 더 버섯 구조를 넣어서 이게 2번 버섯 구조. 근데 저거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죠. 예, 뭔가 이렇게. 저거 예술 작품입니다. 이제 저희한테는 네, 이제 저 정도 해야 기름도 싫어하는 애까지 만들 수 있다. 이제 지금 이제 역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저게 왜 나오냐? 제가 이제 나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예. 자연은 나노를 쉽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나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1m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요. 네. 지구가 지금 13,000km잖아요. 지경이 저게 1m면 그 지구에 있는 요즘 나온 10원짜리 동전 그게 1나노예요. 엄청 작습니다. 네, 이야. 그래서 그 나노를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예.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나노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하는 탑다운
탑다운 방식. 딱 저희가 설계도를 그려놓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걸 리소그래피라고 이제 부릅니다. 현재 이제 이빔 리소그래피나 아니면 포토 리소그래피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저런 리소그래피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자연의 방법을 따르는 셀프 어셈블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힘 받고 계시죠? 중력. 중력. 그쵸, 중력이죠. 그러면 나노에서는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표면 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면 장력. 그러니까 그 무게보다 표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표면 장력에 의해서 모든 그 특성이 다 좌우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셀프 어셈블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연잎을 만들 때 저런 리소그래피를 쓰는 거를 할 수도 있지만 자연의 특징은 아까 플렉탈 구조고 랜덤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 랜덤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저 셀프 어셈블리 방법을 이용해서 크리눔에 들어가는 그런 복장을 하지 않고 일반 실험실에서 이제 나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아하.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저 보석 구조 만든 거 보이세요 혹시? 제가 자 우와. 지금 나노 스케일이에요. 저런 예술 작품을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콜로이달 리소그래피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폴리스타이렌이라는 그 고분자를 나노 구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노 구슬을 가지고 잘 깔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게 하나의 레이어로 나노 구슬들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저렇게 잘 규칙적으로 저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냥 깔면 돼요. 큰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물 위에다가 폴리스타이렌 용액을 잘 떨어뜨리면 얘가 한 층으로 쫙 깔리거든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래서 네. 걔를 잘 떠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저런 나노 구슬이 들어있는 표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다음은 이제 반도체 공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놓고 플라즈마 안에 넣습니다. 그 CF 가스가 유리는 깎는데 고분자는 못 깎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구슬이 마스크 역할을 하는 거고 구슬이 없는 부분만 이제 깎아 들어가요. 네. 그 유리를 깎고 나서 요 구슬을 이제 없애고 나면 저렇게 유리에 나노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소그래피를 쓰는데 비싼 포토리소나 이빔이나 뭐 그런 극자외선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구슬을 깔아서 저렇게 나노 구조를 이제 만든 거죠. 유리를 만들면 오. 나노 구조 유리가 되는데요. 네. 유리는 물을 좋아하는 애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를 넣으면 저렇게 물을 너무 좋아하게 돼요. 초친수가 돼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싫어하는 발수 코팅을 해야죠. 테플론 코팅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보니까 그러면- 진짜 다르네요. 네. 물을 좋아하는 표면과 싫어하는 표면 두 개를 이제 만드는 딱 겁니다. 나뉘네요. 네, 친수 유리와 초발수 유리를 보면 저절로 청소되는 유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저렇게 똑같은 보여드리고요. 액체인데 모래를 놓고 물을 떨어뜨리면 이제 저렇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의 특징은 계층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래서 2단계로 한 거죠. 저 D 그림을 보시면 나노 구조를 만든 위에다 좀 더 큰 나노 구슬을 다시 깔아요. 마이크로 네. 구슬을 깔고 그걸 가지고 애칭을 다시 하면 이 그림처럼 계층 구조를 갖는 마이크로 나노 구조가 같이 만들어지는 저런 표면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좀 더 버섯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이중이니까. 예, 훨씬 특성이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와. 아 이건 진짜 예술로 넘어갔는데 또 다른 초발수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제가 만든 A 그림을 보시면 큰 구조가 있고 사이에 구조가 또 있죠. 그래서 예. 공기가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이 예. 들어가겠죠. 저 경우에는 정말로 물을 극도로 싫어하는 표면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극도로 싫어하는 정도를 보려면 저희가 무슨 실험을 하냐면 물방울 낙하 실험을 해요. 훨씬 더 많이 네. 통통통도 많이 튀고 훨씬 더 많이 또 깨져요.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 쟤는 나노 위에 나노를 만드내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퉁퉁퉁 튀는데 네. 제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오. 살짝 뛰긴 하지만 일반 물입니다. 탱탱볼이 아니고요. 네 보시면 귀엽다. 다른 애는 죽었는데 제 네 번째 있는 애는 아직도 뛰고 있죠. 그러네요. 세네 번째가 가장 좋아서 그러니까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지금 물방울 낙하 실험이 조금씩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14번까지 뜁니다. 월드 레코드다. 와. 그러네. 네, 아직까지 뛰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있어서 계속 튀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덜 되기 때문에 밑에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이제 실제 실생활에서 이제 물을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네. 이건 녹색으로 우와. 물에 타봤는데요. 네. 예. 얘는 이제 마이크로 나노 구조가 있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절대 묻지 않죠. 저게 저렇게 멀리서 떨어뜨려서 하는 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 비교를 해보면 보통 그 코팅에 그냥 발수액만 코팅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구조가 들어가면 훨씬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입자를 섞어서 같이 코팅을 합니다. 하면 훨씬 더 성질이 좋아지긴 하는데 저 입자는 흡착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코팅을 해주셔야 되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일부러 이제 저렇게 만든 건데 저희는 식각을 해서 유리 자체 구조물을 만들었거든요. 네. 떨어질 일은 없어요. 유리 자체를 깎아서 만든 거니까 지금. 예. 네. 그런데 저거를 손으로 문지르면 지금 문지르기 전이랑 후랑 어떠세요? 막 뭐가 위에 바뀌었네요. 네. 위에 입자는 아예 날라갔으니까 걔는 못 쓰는 건데 밑에 우리가 구조물 만들어 놓은 거는 왠지 좀 뚱뚱해졌죠. 뚱뚱해요. 보니까 80여 가지 성분이 있대요. 우리 손에.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물은 싫어하지만 여기에 있는 뭐 단백질, 소금 뭐 그런 것까지 다 싫어하기에는 얘가 완벽한 그 버섯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소금쟁이를 보면 집 범프가 있어요. 나노 구조 위에 마이크로 범프를 이렇게 뜸뜸 넣으면 손이 닿는 건 어디만 닿을까요? 위에 마이크로만 닿겠죠. 네. 그러네요. 예, 그 밑에 나노 구조는 살아 있고 예. 그래서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논문까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했냐면 자기세정 컬러 태양전지 유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스케일을 좀 크게, 약간 조그만 유리였는데 태양전지가 그 조금 오염이 되면 효율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태양전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산을 깎고 막 밭에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건 건물 벽에 설치하는 게 최고거든요. 어, 근데 그렇네요. 색깔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을 입히는 연구들을 또 과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상으로도 굉장히 심미적으로 좋으면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테플론을 안 쓰는 애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는데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마다 돌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구워 먹을 때 보면 정말 깨끗하게 닦이는 돌판들 있잖아요. 예. 이러면 내구성 짱이겠다. 어. 그리고 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색은 이제 두 가지 색이 있죠. 염료를 사용하는 색과 반사색을 이용하는 색이 있습니다. 예. 그 스테인글라스에 보면은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이제 색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 두 가지를 하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색깔 있는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겠다. 염료는 또 햇빛을 받으면 금방 다 분해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래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노 입자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SiO2가 사실은 모래거든요. 그래서 쟤는 물이 묻지 않죠, 지금. 물이 보시면 떼그르르 굴러다니죠. 네. 그리고 저거를 이제 합성을 하다 보면 저 나노 입자 안에 다시 또 기공이 있어가지고 기공을 가지면서도 플로린이 잔뜩 붙어 있어서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색을 많이 쓰는 게 이제 골드나 아니면 실버를 많이 쓰거든요. 금이나 은은 사이즈에 따라서 색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 색깔을 다 발현하게 사이즈대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만든 그 SiO2를 입히는 거죠. 그럼 안에는 색을 내고 겉에는 물을 싫어하는 SiO2가 지금 입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고요. 쟤를 어딘가 붙여야 되잖아요. 접착제를 제가 찾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그 실리콘 계열의 이제 폴리머를 사용을 해서 네. 걔를 입자를 섞어가지고 코팅을 하면 이렇게 유리나 금속이나 뭐 저런 데 다 코팅이 돼서 제일 첫 번째는 아무것도 처리 안 한 거, 두 번째 줄은 포빅 코팅을 한 거, 세 번째는 금속까지 들어서 컬러까지 나타나는 저런 표면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만들었으면 또 코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터급 유리를 코팅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코팅을 했습니다. 저기 정말 초기에 해가지고 아주 예쁘진 않은데 이제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효율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떨어지는지 이런 걸 1년간 이제 실험한 데이터인데 와. 사실 근데 빛이 많이 들어가야 태양전지 효율이 좋잖아요. 예. 근데 색이 진해지면 빛이 어쨌든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어. 이제 그런 연구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어쨌든 효율이 그닥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색을 내는 그런 유리까지 만들었다. 야. 그리고 얘는 테플론을 쓰지는 않았다. 그래서 야.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소재도 개발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유리가 아니라 색깔을 넣어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 네, 네. 근데 이제 셀프 클리닝이 되니까 그걸로 또 좀 보상이 또 되겠죠. 아, 네, 그쵸, 네, 그러네요. 그쵸. 또 잘 스스로 이제 세정이 되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유리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와. 아. 이제 빛공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오. 네, 네. 이번에 이제 나방눈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유리창을 만들었다고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